삶의 향기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더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성장의 향기를 더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듯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내 시간과 노력, 재능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뼈아픈 상처와 비난뿐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받은 수많은 사연 속에서 저는 공통된 하나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의도로 잘해줬는데 왜 저만 늘 호구가 되는 걸까요? 왜 제가 준 호의는 항상 부메랑처럼 저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관계의 흡혈귀, 즉 잘해줄수록 당신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훔쳐가는 사람의 4가지 유형을 한 편의 충격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윤서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 4가지 유형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단 하나의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하고 지혜로운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의 영혼의 케첩통을 빨아먹는 흡혈귀는 아닌지 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서 씨는 선샤인 시티에서 가장 성공한 독립 카페인 카페 블라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사업 수완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윤서 씨는 주저없이 지수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심지어 블라썸 2호점의 운영권을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레시피부터 인테리어, 자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줄게. 이때까지만 해도 윤서 씨는 자신이 인생 최악의 관계 도둑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서 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블라썸 2호점은 곧 문을 열었고 지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당연함의 덫, 고마움 없는 사람. 지수는 윤서 씨가 마련해준 모든 것 성공적인 브랜드, 초기 자금,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서야, 고맙다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뭐라는 말을 흘렸고 곧이어 내가 1호점에서 재료를 더 싸게 공급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브랜드 값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2호점의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지수는 윤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호점 열 때 냉장고를 중고로 사줘서 고장난 거잖아. 당장 새 걸로 바꿔줘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서 씨가 이전에 줬던 돈으로 직접 구매했어야지라고 말하자 지수는 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면서 겨우 냉장고 하나 때문에 이러냐? 내가 성공했으면 이 정도는 베풀어야지 라며 분노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가장 큰 덕은 무의자연, 즉 애써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 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감사함의 표현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특권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호의를 받을 때 노력이나 대가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신이 이용해도 되는 쉬운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유형 경계를 넘고 간섭하는 통제형 침입자. 지수는 2호점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호점의 운영에도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고용한 민철 바리스타 걔는 왜 그렇게 일을 못하니? 당장 잘라. 내가 아는 애를 앉혀야지. 내가 사용하는 원두 업체, 나한테는 너무 비싸. 당장 계약 해지해. 내가 아는 곳이 더 싸고 좋아.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니? 지수의 간섭은 업무를 넘어
윤서 씨의 사생활까지 침범했습니다. 윤서 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하자 지수는 내가 사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면 주말에 놀러 다닐 때가 아니지. 2호점 매출이 떨어지는데 나한테 와서 솔루션을 줘야지. 라며 질책했습니다. 윤서 씨가 지수에게 지수야, 2호점의 문제는 내가 고객 응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내 영역에 간섭하지 말고 내 매장에 집중해줘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지수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선을 긋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였니? 너 변했구나. 라며 윤서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상대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들며 건강한 거리감을 배신감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나를 깎아내리는 뒷담화와 불평 제조기. 윤서 씨는 지수가 2호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지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윤서가 1호점 사장이라서 나를 시기하는 것 같아. 2호점이 잘 되면 자기 체면이 안 살까봐 일부러 나한테 엉터리 레시피를 준 거야. 제가 나한테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게 너무 역겨워. 맨날 나한테 돈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윤서 씨는 거래처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지수가 윤서 씨의 개인적인 사업 자금 문제와 남자친구와의 다툼까지 언급하며 험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윤서 씨가 진심으로 베푼 호의는 지수의 입을 거치며 악의적인 험담으로 둔갑하여 윤서 씨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르상티망, 즉 약자가 강자에게 느끼는 질투와 원한이 내면화되어 도덕적 가치 판단을 왜곡하는 심리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과 선의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과 험담을 통해 스스로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삶의 향기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소 같은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뒷담화와 불평이 많은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진심을 쓰레기처럼 다룹니다.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네 번째 유형, 모든 불행의 원인은 너. 책임 회피자. 결국 지수가 운영하는 2호점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지수의 무책임한 고객 응대, 잦은 직원과의 불화, 그리고 재고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 모든 책임을 윤서 씨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고 내가 나한테 좋은 자리를 골라주지 못했잖아.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댔으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 지수는 심지어 2호점의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문제까지 윤서 씨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한 모든 짐을 윤서 씨에게 지우고 스스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책임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존감의 붕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외부 귀인,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오직 남 탓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잘해줄수록 여러분은 그들의 실패와 문제에 대한 대리 책임자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윤서 씨는 결국 지수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도둑맞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 이 고마움 없는 사람, 경계를 모르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일찍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네카는 모든 악은 친숙함에서 생겨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경계를 세우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3가지 지혜. 아니오의 기술을 익히세요.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죄책감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호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베푸는 것은 선택적 친절이지 의무적인 복지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세요. 감정적 거리를 두세요.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 불평, 남 탓에 공감의 연료를 넣어주지 마세요. 그들의 짐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향기로운 관계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방패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향기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